그러면은 이제 네. 아까 반도체 2차 전지 좀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네네네. 아무래도 또 저자님께서 현명한 네. 반도체 투자 책을 쓰셨으니까 네. 반도체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네네네. 삼성전자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삼성전자가 네.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그 3나노 양산도 예. 성공을 해서 뭐 TSMC 네. 주가가 떨어졌다 뭐 이런 기사도 막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해서 좀 어떻게 네. 보시는지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3나노미터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음. 이 반도체라는 것은 계속해서 점점 작은 구조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칩 내부에 수많은 구조물들이 있는데 점점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작게 만들고 있어. 다른 말로 이제 10나노 공정으로 쓰다가 이제 7나노 하다가 뭐 5나노 가다가 3나노 가다가 더 작은 거 만들고 있어. 그래서 3나노미터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인데 사실 이 3나노미터 공정을 삼성이 가장 먼저 개발했고 상용화했다. 이게 이제 물론 굉장히 반도체 업종 전공자로서 이 굉장히 극찬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삼성전자의 사업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정말 여러 가지 사업에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나노미터 파운드리 사업은 사실 이익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지금 이 이익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높은 사업은 갤럭시 스마트폰과 노트북, 요 IM 사업부라고 불렀죠. 모바일 기기와 노트북을 파는 요 사업의 이익 비중은 가장 높지만 이쪽조차도 이익은 완벽하게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2013년부터 완전 정체예요. 이것도 블로그 오셔서 삼성전자 검색해 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아무쪼록 완벽한 정체이다 보니까 이 주식 투자할 때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업부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 그 중에서도 D램입니다. D램. 이 D램의 업황이 좋고 가격이 계속 오르고 판매량이 늘어야 이익이 극대화되고 그리고 D램의 업황이 지금 이제 꺾이는 상황이니까 이익이 쭉쭉쭉 이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아니면 종전 같은 상승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정적인 것인데 사실 이 3나노 제품을 아무리 찍어내도 이 D램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보다는 여전히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아니다. 다만 이제 좀 삼성이라는 이 브랜드 인지도와 기술 인지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측면은 있다. 또 한 가지는 이 과거에 7나노미터 공정을 도입하던 TSMC도 7나노미터 들어오려 하고 삼성도 들어오려고 하던 시기에 이때에도 7나노미터 삼성이 가장 먼저 개발에 성공했었어요. 상용화도 가장 먼저 성공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7나노 시장, 5나노 시장 지금 TSMC가 점유율을 싹 다 뺏어가서 싹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7나노미터 공정을 우리가 가장 먼저 한 건 좋은데 아무래도 이 고사양 장비, 고사양 공장을 대규모 투자를 계속 반복했던 기업은 결국 TSMC입니다. 내가 소보루빵이란 걸 가장 처음 발명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한 달에 빵을 100개밖에 못 찍어냈는데 옆집에 있는 빵집은 비록 소보루빵을 우리보다 다음날 늦게 만들기 시작했지만 얘네는 한 번에 1000개씩 찍어낸다라면 그렇구나. 당연히 게임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TSMC가 생산 우위와 장비 우위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만 EUV라는 좀 어려운 기술, 반도체를 만드는데 어려운 기술이 있어요. 여기에 필요한 굉장한 고가 비싼 장비를 TSMC가 지금까지 싹쓸이 해가듯 싹 써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3나노 공정을 또 TSMC가 확보하면 이 생산 노하우와 이 생산 고객사 확보는 TSMC가 훨씬 더 수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꼭 우리가 TSMC를 뭐 이겼으니까 주가가 올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고요. 다만 한 가지는 이 3나노미터 공정 성공했다. 그러면 그 말인즉 앞으로 이제 좀 더 고사양 칩들, 더 비싼 칩들 수주하기 수월한 상황이다.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부의 체력이 조금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파운드리 사업의 이익 비중이 아직까지는 낮고 무엇보다 이익 비중뿐만 아니라 이익의 이 변화를 유도하는 제품은 이 D램과 낸드 플래시, 즉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아직은 메모리 반도체의 이 업황 따라서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것이다. 그럼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이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며 작년 이제 중반기 즈음부터 메모리 반도체 앞으로 점점점 이제 이 수요가 줄어들 여지가 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품들의 가격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삼성과 하이닉스가 판매하는 제품의 물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이익은 계속 증가했었습니다만 이제 근래 들어서는 가격도 계속 꺾이지만 여기에 더해서 수요까지 줄어들게 될 것이다. Q까지 꺾이게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이 반도체가 정말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계속 부정적인 상황이 펼쳐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D램 가격을 쭉 살펴보시면 지금 근데 한 가지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D램의 가격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이 D램 일부 제품
일부 제품은 이미 고점 대비 가격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그다음 대부분의 이 DDR4 중심의 제품들이 역사적 적점까지 다다른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래 들어서 뭐 경기 둔화, 수요 위축 이슈가 나오면서 디램 가격이 좀 더 꺾일 수 있다, 한 10% 더 빠질 수도 있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주가가 조금씩 이제 휘청거리는 것인데, 이 디램 가격이 그래도 굉장히 이미 많이 빠졌고 많이 저점까지 내려왔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저 이틀 전에, 이 촬영 일로부터 이틀 전이죠. 3일 전이겠네요. 마이크론이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론이요, 작년까지만 해도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쟁사를 더 수월하게 상대하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 10년 동안 200조를 쏟아붓겠다라고 굉장히 공격적인 전략을 발표했어요. 이때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잠깐, 진짜? 니네 3등 기업이 우리를 이기려고 그렇게 크게 투자하겠다고? 잠깐 놀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마이크론이 드디어 이번 주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지금 디램 업황 생각보다 많이 안 좋고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릴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증설 계획 싹 다 줄이겠다. 이렇게 한 수 물렀습니다. 그러면 3등 기업이 한 수 무르게 되면 굳이 1등 기업과 2등 기업은 우리는 그럼 공격적으로 계속 증설 가겠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이제 그래, 이 공급 물량 조금씩 제어하면서 가격 방어 좀 같이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디램의 가격은 점점 이 하락세가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하락세가 지속 조금씩 더 되더라도 하락의 속도가 굉장히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이때부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완전한 바닥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디램의 가격이 계속해서 바닥을 형성하면 오히려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가 먼저 오르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쪼록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지금 뭐 당장 올라요, 지금부터 뭐 디램 가격이 다시 올라요, 지금 완전 바닥이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 굉장히 저점에 많이 왔다라는 시견은 나오고 있다. 지금도 많이 빠져봤지만 10% 빠지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 아닌가? 과연 10%씩 빠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점이 왔다. 앞으로 해서 여기서도 10% 빠지면 많이 빠지는 거. 맞습니다. 주가도 10%, 디램 가격도 10%면은 사실 많이 빠지는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10% 지금까지 빠진 이 퍼센티지가 이미 35%, 40%인데 지금 또 10%가 빠진다고? 좀 이 현업에 계신 분들은 약간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이미 많이 내려온 상황이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게 있고 있는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디램의 가격도 역사적으로 절대로 가격을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애널리스트 분들, 전문가 분들, 심지어 이 디램을 사고 파는 수많은 트레이더 분들까지도 계속해서 예측 빗나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램 가격이 언제부터 반등해, 나는 그럼 그때부터 삼성전자 주식 살래, 이런 접근은 완전 잘못된 거예요. 예측이 안 되는 예측이 안 되니까.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점점 빠질 여지가 적어진다면 언젠간 다시 오르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적립식으로 사 나가야 되는 시기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는 긍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실히 싸긴 싼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리면 싸다 그래서 내일 당장 몰빵해서 사시고, 그게 아니라 분할 매수. 더 빠질 수도 감안하고 분할 매수 가야 된다. 아니 호돌이님, 그러면 더 빠질 수 있으면 그때 더 빠지면 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예측이 안 된다고요.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예측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이 정말 운이 좋고, 정말 뭐 극단적으로 예시를 드리자면 오늘 디램 가격이 가장 최저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나는 근데 지금 분할 매수 하고 싶지 않아요, 자신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디램 가격 반등 시그널이 나오고 그때 좀 주가가 이미 오른 상태에서 사셔도 사실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보통은 어떻게 하면 저점부터 저렇게 매집 들어가서 극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지, 궁금하신 경우가 많잖아요. 바로 이에 대한 해답은 지금 오늘 드린 내용이 있다. 그걸 좀 미리 사는 거군요. 맞습니다. 2019년에도 지금 이 디램 가격 저점을 계속 기어다닐 때 지금 계속해서 사는 겁니다. 전 샀습니다. 사야 되는 이유, 제가 원래 삼성전자 같은 주는 절대 안 사거든요. 전 중소형주 훨씬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좀 나중에 좀 다시 레퍼런스로 이 글을 인용하기 위해서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되게 또 욕을 많이 먹어요. 보통은 더 이상 안 떨어진다고 해서 샀더니 지금 3달 더 떨어지잖아요. 막 3달 질먹 욕하신다고.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이 투자를 하루 이틀 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계속 모아가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올 초에 그 애플 주식 좀 떨어졌을 때 워런 버핏도 샀다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 밑으로 또 빠졌잖아요. 그러면 워런 버핏은 이제 끝났다. 근데 워런 버핏도 봤을 때 그걸 싸다고 했으니까 샀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리고 또 마이클 버리인가요? 그 서브프라임 때 예, 맞습니다. 보니까 그것도
빅쇼트 네. 쇼트에다 걸었는데 그게 네. 건 다음에 바로 뭐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고 한 1, 2년인가? 네. 이렇게 지속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빅쇼트 영화 혹시 보셨어요? 예. 빅쇼트 보면 주인공들 막 표정 막 괴로워. 삐뚤면서 뭐 계속 막 드럼 치고 아무 말도 안 듣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은 사실 그 영화 투자에 사실 뭐 좀 극단적인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보통 이 모아가는 전략이 좀 익숙해지시면 지금 나는 어차피 모아서 살 거니까 한번 사기 시작하고 또 사고 또 사가는 과정에 주가가 더 떨어지면 오히려 기분이 막 좋고 희열이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훨씬 많이 모았으니까. 맞습니다. 더 싸게 모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단기적인 투자를 지향하고 단타를 지향하셔도 일단 관점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 차이는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장기 투자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모아가는 이런 시기를 못하는 네. 거는 네, 바로 샀을 때 올라가길 바라는 거는 네. 단기 투자자라는 거잖아요. 단기 사실.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모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사실 반등이 나와도 못 샀어요. 반등이 나와도 못 샀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투자 카페에 보시면은 아니 이런 하락장 대비해서 진작 현금 가지고 계셨어요. 막 이렇게 비난하듯이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장담합니다. 하락장 때 현금이 많으셨던 분들은 상승장 때도 현금이 많으신 분들이 태반이세요. 물론 정말 똑똑하시고 정말 투자 잘하셔서 현금을 이제는 지금 현금화해야 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그냥 그렇게 글을 막 이렇게 싸집게 쓰실 정도면 어차피 그때 가서도 못 사거나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남들한테 휘둘리지 마시고 나는 계속 사 모아간다. 빅쇼트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분할 매수해 가는 과정에서 이 분할 매수가 당연한 건데도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사실 힘들어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하고 계속 더 싸게 살 수 있다 생각하면 생각보다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댓글에 삼성전자 컨텐츠 이렇게 올라가면 앞으로 4만 전자, 3만 전자 될 건데 삼성전자니까 3만 전자가 적당하다고? 그런 것들은 좀 너무 그냥 저는 이제 그런 거 댓글 보면 진짜 이분이 삼성전자 그 주식을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과연 하는 분일까라는 의문도 좀 들더라고요. 근본적으로. 3만 전자 오면 시작하실 분이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수준에 엄청난 큰 위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금 삼성전자의 이익이 많이 빠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이제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또 다른 사업인 즉 가전제품 사업과 스마트폰 사업, 노트북 컴퓨터 사업이요. 이익이 이제 또 계속 캐시가 받쳐주는 사업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갑자기 막 10분의 1 토막 난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기업들이 막 이익이 10분의 1 토막 나는 경우가 많긴 했었고 우리나라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닌 이상이야 어느 정도 이익의 체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막 3만 원씩 빠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금융위기 하나 크게 터지면은 그때 가서는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그런 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측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냥 공매도나 풋옵션 쓰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가능성을 조금 배제하고 본다면 이 이익의 체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체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해지는 게 만약에 이렇게 사 모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5만 전자인데 이게 진짜 뭐 전 고점인 9만 전자 되고 10만 전자 되고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이 얼마나 추후에 올라갈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이게 실제로 이 디램의 가격이 얼마나 또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런데 역시나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야 이제는 메모리가 안 좋아. 지금은 디램 가격 계속 떨어지는 시즌이야. 이런 예측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시장은 이러한 부정적인 분위기에 동조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도 이런 분위기에 동조가 되면서 공급을 대폭 축소하게 되고 수요처들도 어차피 우리 천천히 사도 되니까 수요를 축소하게 되고 그러면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고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경기가 호전되거나 아니면 누가 우리 메모리 반도체 좀 투자 좀 하겠다 서버 기업들이 갑자기 시장을 막 개척하기 시작하거나 하면 갑작스럽게 수요가 늘어나는데 문제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이고 안 좋게 이야기했고 더 이상 삼성전자 주가 한 2배씩 못 올라라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그때서야 디램의 가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게 이게 바로 201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초반에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얼마나 올해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사람들이 예측을 했을 때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분들 삼성전자 아무리 많이 벌어도 30조 원 초반대가 한계라고 예측했었습니다. 그 해에 삼성전자 이익 55조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청 이
예측이 안 된다라는 거죠. 다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과연 좋아질 수 있을까? 이게 생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도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 DDR5라는 기술적 변화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도 있고 또 기업들이 공급을 계속 축소하는 분위기로 가다 보면 이 생각보다 머지않은 시기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턴을 하는 과정에서 DRAM의 가격이 조금만 오르기 시작해도 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요와 공급에 있는데 수요가 조금만 늘어난다고 DRAM의 가격이 조금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수요가 조금만 늘어나도 가격은 팍 튀는 게 이 DRAM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가격이 갑자기 또 급등하기 시작하면 삼성전자 이익이 2배씩 오르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뭐 주가가 갑자기 또 2배씩 튀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그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긴 하지만 이미 2017년대 사례가 한 번 있었고 2020년대에도 마치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오를 수 있다는 게 새로운 사실인 마냥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017년에도 이미 2배 올랐고 2012년에도 2배 올랐었고 항상 모두가 안 좋다고 이야기할 때 반도체 가격이 갑작스럽게 급등하면서 주가도 크게 오르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내가 내년에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오를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자꾸 안 좋아. 그러니까 사면 안 돼. 나중에 사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변의 기대를 좀 막을 수 있는, 내가 듣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이런 걸 좀 전략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지금이 그 현실의 상황을 파악하고 싼 건지 아닌지를 한번 파악해 본 다음에 사 모아가는 관점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주가가 많이 빠지면 언더슈팅까지 감안하면 한 15% 더 빠져도 나는 계속 사 모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모아가시면 갑자기 2배 뛰는 게 삼성전자가 또 그 강방청 회장님도 최근 인터뷰를 보니까 그분이 이제 삼성전자 주식 안 사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싸서. 너무 싸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다 카카오 위주로 사라고 테슬라나. 그러시구나. 그 한 가지 좀 이 가격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SK 하이닉스 주가는 지금 역사적 저점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밸류에이션 지표를 고려했을 때 가장 저점이긴 해요. 근데 삼성전자는 한 15% 정도 더 빠질 여지가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는 이익 변동성이 하이닉스보다는 좀 다른 사업도 이익도 같이 있고 또 자본 누적 속도 다 다르다 보니까 정확하게 밸류에이션 갖고만 예측은 안 돼요. 근데 아무쪼록 어쨌든 15% 하더라도 굉장히 저점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그 저점과 고점만 비교해 보면 지금 수익률 2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수준까지 많이 내려온 거니까 그 2배가 언제냐 시점이 문제일 뿐이지 이 가격대에 대해서는 싸다라는 그 이견을 제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은 어떠세요? 조금 좀 기술적인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 어떤 분들은 이제 내년에 특별 배당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그 주가가 그 코로나 이후 때도 특별배당 때문에 확 많이 올랐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면 지금 사 모아가면 최소한 그때는 또 많이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뭐 물론 배당이나 뭐 거버넌스나 여러 가지 좋은 중요한 지표들이 있긴 한데 사실 배당도 주가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배당을 지금부터 매 반기마다 드리겠습니다 하면 모르겠는데 아마 그냥 하루 이틀 단기적인 이슈 그것보다는 좀 계속 모아가는 요게 더 중요하다. 좀 그걸 말씀드립니다. 오늘 너무 심도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저자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이제 삼성전자는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글로벌적으로 봐도요. 그 필라델피아 지수인가요? 맞습니다. 그게 나스닥이나 S&P 500보다 엄청 빠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일단 우리나라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주식이 너무 꿀이다. 너무 안 좋다. 왜? 우리나라 주식 이만큼 오를 때 미국 주식 이만큼 오르니까. 실제로 검증해보면 맞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요. 코스피 지수가 요만큼 오를 때 다우존스는 요만큼 오르고 그다음 코스닥 지수가 요만큼 오를 때 그다음에 나스닥은 이만큼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 10년 동안 필라델피아 지수는 무려 이만큼 올랐어요. 코스닥 지수가 한 50%인가 60, 70%인가 오를 때 필라델피아 지수가 10배 이상 올라서 100이 1600 한번 찍고 이제 내려오는 상황인데 그동안 이제 오버슈팅도 많이 됐던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보다 훨씬 더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 성장 특징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익이 증가하니까 주가도 올라야 돼 이런 논리 플러스 이익이 빠르게 증가하니까 밸류도 높아야 돼. 그러니까 더 비싼 돈을 줬던 건데 지금 이익이 살짝 둔화될 거야 얘기가 나오니까 이 밸류에 대한 부분이 쫙쫙 꺾여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가 하락폭은 훨씬 더 클 수밖에. 특히 이익이 증가하더라도 밸류가 떨어지니까 주가는 되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떨어지는 게 정상일 수도 있겠지만 좀 밸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약간 좀 정상화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빠졌음에도 지금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다소 비싼 감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걔네는 원래 체력이 좋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올 여지는 누가 봐도 이건 비싸니까 있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많이 빠지는 이유는 이 기업들이 문제가 있어서나 이익이 꺾여서가 아닙니다. 밸류가 높았기 때문에 밸류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많은 분들께서 주식하실 때 자꾸 실적만 보시는데 이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이제 어정쩡한 분석을 하실 때가 보통 실적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 기업의 이익이 아무리 증가해도 이 이익이 증가 속도가 빠를 때는 높은 밸류를 주지만 얘가 둔화될 때는 굉장히 낮은 밸류를 주기 때문에 이 이익이 증가하더라도 밸류 하락폭이 훨씬 더 큰 게 일반적이다. 이게 바로 고성장주의 위험성입니다. 이걸 좀 같이 염두에 두신다면 근래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국내에 계신 분들이 엔비디아 많이 사잖아요. 예, 맞습니다. 엔비디아도 50% 빠졌더라고요.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거하고 뭐 필라델피아 관련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뭐 지수를 해두고 그런 것도 좀 사모아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국 주식들도 미국 주식이야말로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보다도 더욱더 어디까지 튀오를 수 있어 언제까지 떨어질 거 더 예측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이 메모리 반도체란 것이 특성상 이 디램의 가격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디램의 가격이란 게 이 제품의 가격이지 않습니까? 얘가 무한정 빠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마이크요. 이 시세가 안 좋다고 중고나라에서 막 100원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몇만 원 수준까지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좀 예측할 수 있는 여지가 확실히 많고 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걸 이용하시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이 저항이나 방어에 대한 이 기제가 쉽게 나타날 수 있지만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 밸류에이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어 왔다 보니까 이 적정 가치가 얼마 이건 다 주관이잖아요. 스타벅스 한 컵이 왜 4,000원일까요? 이거는 개인마다 주관 편차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4,000원 비싸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분들은 싸다고 생각하시고 적정가라고 생각하시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밸류 관점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미국 주식은 사실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보다도 더욱더 얼마나 떨어질지 예측이 더 어려운 특징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들의 이익이 들썩들썩 거릴 때 미국 기업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죠. 그러면은 이 안정성은 왜 좋은가? 왜 투자할 때 좋은가? 자, 일단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가가 빠질 때 결국에 이 주가는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익이 어차피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거니까. 10년, 20년 내내 계속 증가할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내가 이 저점이 어디인지 모르겠어.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어차피 또 3호가 갈 거야 라고 하신다면 역시나 지금부터 3호가 갖기 당연히 좋은 구간이겠죠. 뭐 좋다고까지 표현드리는 게 좀 오버일 수도 있겠지만 사모하게 부족함은 없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이익이 계속 향후 증가할 거라는 거는 이제 뭐 기대로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대 수익률로. 기대 수익률도 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반도체 산업의 이 성장이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네, 맞습니다. 4차는 전방 시장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마이크론의 이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무엇이었냐면 우리 지금 앞으로 한 내년까지 안 좋을 것 같아요. 가격 떨어질 것 같고 우리 실적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 다음 분기 실적 굉장히 안 좋게 날 거고 실적까지 예고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한마디 뭐라고 붙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의 이 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고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부터는 다시 이익이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익 성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한마디를 덧붙였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은 그냥 마이크론이 우리 주식 약팔라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산업 구조적인 특징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철강이나 화학 산업에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반도체 산업은 전방 시장이 워낙에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영역이다.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만큼은 필라델피아 지수에 속해 있는 반도체 기업들만큼은 이익이 계속 장기 우상향하는 특징이 있고 그 와중에 증가는 속도가 잠깐 달라질 뿐이지 계속 우상향은 가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수록 계속 매수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히 유효한 전략이 된다. 다만 언제 내가 몰빵해서 사는 게 좋을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리고 왜 모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또 전문가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모른다라고 이제 답변을 드립니다. 근데 하여튼 그 관점은 당연히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미국 시장이 조금 더 그 뭔가 가격으로 이렇게 주가를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삼성전자는 좀 싼 국면은
들어선 네. 거는 맞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쌍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네. 얘기하기는 네. 그거보단 삼성전자의 경우보다는 좀 조심스러운 건가요? 삼성전자랑 비교하기는 다소 어려운 게 미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반도체 산업의 성장성이 꾸준히 높아지고 체력들이 높아지고 이 기업들의 자본 수익률도 높아지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이 점점 높아지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이 커피값이 4,000원 됐다가 6,000원 됐다가 다시 4,000원 돌아오면 싸네 하지만 걔네는 커피값이 계속 4,000원, 4,500원, 5,500원 이 저점이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싸다고 볼 수 있는 건가 아니면은 충분히 내려와서 싼 건가 다시 예전 가격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건가 판단이 안 되는 경향성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시장이 원래 밸류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래도 좀 예측이 조금 더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도 제가 지금 이 미국 주식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제가 이제 근래 이 수많은 미국 기업들 이 밸류 지표들 쫙 가지고 끌어와서 이 밸류를 분석하는 작업을 아직 다 끝마치지 못했거든요. 요거는 한번 제가 블로그로 네. 나중에 업로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확실히 그래도 이제 반토막 네. 나고 정말 네. 반도체 그 필라델피아 지수는 진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저점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네. 그래도 사모아가는 관점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네, 나쁘진 않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미국 주식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삼성을 내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산다라고 하면 미국 주식은 두 달에 한 번씩 사시다가 이제 진짜 점점 지수 반등 나오는 것 같은데 하면 그때부터 매달 사시는 것도 괜찮고 결국 분산 투자는 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한 전략이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자님 이렇게 해서 네. 뭐 전반적으로 너무 이렇게 꼼꼼하게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못다한 말씀이나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투자자분들께서 아마 많이 이제 기분도 좋지 못하시고 힘드실 수도 있고 주가 차트 보기 좀 힘드실 수도 있고 이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자꾸 내 일상까지도 막 지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주식시장은 회복된다. 그리고 내 주식 계좌도 회복된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오르는 종목 끊임없이 나온다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주신다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시거나 지금은 공부할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과거에 이제 우리가 수능 공부할 때 독서실에 갇혀서 공부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시면 지금 그때처럼 갇혀갖고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좀 보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관점을 한번 고민을 하시면 좀 그나마 좀 마음을 추스릴 수 있고 공부도 생각보다 하다 보면 재미있어요. 풍력 중에서 누가 좋아, 태양광 중에서 누가 좋아 계속 기업들을 살펴보다 보면 재미있는 이슈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 또 자꾸 이 주식 계좌로부터 관심이 멀어지게 된다. 그러면 일상에도 내가 더 활기가 돌고 긍정적인 요인도 많아지게 되니까 꼭 한번 이런 관점으로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곤조곤 자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자님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물론 다른 저자분들도 되게 훌륭하시지만 이렇게 항상 뭔가 한 커플 더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딥하게. 그렇게 들어가시는 게 너무 있으신 것 같아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꼭 그 블로그 또 한번 보시면서 항상 이렇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그런 공부의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또 강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링크도 남길 테니까 그런 것도 한번 수강해 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자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현명한 반도체 투자의 우황재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